35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오후 5시 회사 로비. 박정호는 마지막으로 사원증을 반납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35년을 다닌 곳, 이제 다시는 자신의 자리가 없는 곳. 지하철은 퇴근 시간이라 북적였습니다.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그렇게 3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일부터 이 시간에 지하철을 타지 않아도 됩니다. 출근할 곳이 없으니까요. 전등을 켰습니다. 깨끗하지만 차가운 집.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우유. 그게 전부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퇴직하신 날이죠? 응, 방금 집에 들어왔어. 축하드려요. 이제 푹 쉬실 수 있겠네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쉬어야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주말에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중요한 건데.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데웠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소영이 밥상을 차리며 말하던 모습. 여보, 밥 먹어요. 오늘 당신 좋아하는 제육볶음 했어요. 어린 민수가 자랑하던 모습. 아빠, 저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따뜻한 식탁. 웃음소리. 행복했던 시간들. 그런데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여보, 외롭네.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박정호 부장. 이제 이것도 쓸모없습니다.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35년의 결과물.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소영. 여보, 약속해요. 만약 내가 먼저 가면 너무 슬퍼하지 마요. 당신 혼자 남으면 힘들 텐데 새로운 사람 만나도 괜찮아요. 외롭게 살지 말아요. 아내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퇴직했어요. 35년 다닌 회사.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계획도 세우고. 근데 혼자네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알았습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긴 외로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알람 없이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나서 뭐 하지? 출근할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30분이 지나 겨우 일어났습니다. 설거지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벤치에는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는 같이 있을 사람이 있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2시밖에 안 됐어.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퇴직 후 할 일을 쳤습니다. 읽다가 창을 닫았습니다. 다 돈이 들거나 사람을 만나야 하거나 나한테 맞는 건 없네. 아내 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시간만 흘러갔어요. 쓸쓸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답이 없네. 당연하지. 그렇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강남역 카페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뭐? 2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가 있어요. 정호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는구나. 다음 주에 양가 상견례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아빠가 만나야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민수가 결혼한대요.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여보, 나 혼자 상견례 가는 거 괜찮을까요?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정호는 넥타이를 매고 풀기를 10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테이블에 이미 신부 윤지혜와 신부 어머니 강명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 대기업에서 35년 근무하셨어요. 명숙이 물었습니다. 35년이요? 그럼 지금은? 최근에 정년퇴직했습니다. 명숙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아, 퇴직하셨군요. 그럼 지금은 수입이 퇴직금과 연금이 있습니다.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요즘 결혼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명숙이 계속했습니다. 신혼집은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세요? 그건 아이들이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 아닌가요? 명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집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세만 해도 수억인데. 명숙은 무시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부인분은 안 오셨나요?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숙이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하면 누구랑 살 건지 미리 정해야겠네요. 저희 지혜는 외동딸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천천히, 나중에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참다 못한 정호가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보기엔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너무 조건만 따지시는 거 아닌가요? 명숙이 발끈했습니다. 조건이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호가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부족한 아버지라서.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민수가 정호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왜 미안해.
아빠가 부족해서 그래.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예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무능한 거야, 나는.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혼자서는 안 되나 봐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혜 어머니가 사과하고 싶으시대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고등학교 동창 이은주야. 기억나? 이은주. 이은주? 3학년 2반. 내 옆자리에 앉았잖아. 동창회 한다고 연락 못 받았어? 다음 주 토요일에 모이기로 했거든. 연락은 못 받았는데. 미안하지만 나는 못 갈 것 같아. 왜? 30년 만에 다들 모이는 건데. 요즘 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도 나와. 친구들 보면 기분 좋아질 거야. 나도 혼자 가기 싫거든. 생각해 볼게. 꼭 와. 내 번호 저장해 두고 연락해 줘. 그 일주일 동안 민수에게서 여러 번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은주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6시 잊지 않았지?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갈게. 저녁 6시 한정식 레스토랑 문 앞. 정호는 문을 열기 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30년이란 시간이 무서웠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박정호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이은주. 60세지만 단정하고 우아한 인상이었습니다. 정호야, 왔구나. 은주, 맞아. 여기 앉아. 내 옆자리 비워뒀어. 식사가 시작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정호도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은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글쎄, 잘 모르겠어. 퇴직하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나도 그랬어. 처음엔 정말 막막하더라. 너도? 응. 나도 작년에 퇴직했거든. 초등학교 교사 30년 하다가 2차로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결국 정호와 은주만 남았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호야, 솔직히 물어봐도 돼? 응, 뭐든지. 결혼은 했어? 했어. 아내는 3년 전에 세상 떠났어. 미안해. 몰랐어. 아들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외롭겠다. 응, 정말 외로워. 남편은 5년 전에 암으로 떠났거든. 너도? 응, 그래서 알아. 내가 얼마나 외로울지.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1년 동안은 집에서 울기만 했어.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 내가 슬퍼한다고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살기로 했어.
제대로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 나는 작은 서점을 시작했어. 서점? 요즘 서점이 힘들다던데. 맞아. 돈은 별로 못 벌어. 근데 행복해. 그럼 나랑 같이 해볼래? 뭘? 다음 주 수요일에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의 들으러 가는데 같이 갈래? 나 그림은 한 번도 안 그려봤는데. 나도 초보야. 같이 배우자. 은주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기 내 번호야. 연락 줘. 같이 가면 재밌을 거야. 밤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정우야, 혼자 살면 안 돼.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해. 알아.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늘처럼 하면 돼. 전화 받고 나오고 얘기하고. 그게 다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동창 만났어요. 은주라고 기억나요? 그 친구도 혼자 살고 있대요. 근데 밝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민수에게서 온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민수야, 아빠 괜찮아. 걱정 마. 내가 행복하면 돼. 그리고 은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주야, 수요일에 같이 가고 싶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와, 정말? 좋아. 수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센터 앞에서 만나자.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잘 왔습니다. 수요일 오전 문화센터 앞. 정호는 10분 일찍 도착해 은주를 기다렸습니다. 정호야. 뒤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자. 설레지 않아? 솔직히 떨려. 나도. 근데 그게 좋잖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강의실 안에는 10여 명의 중장년층 수강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풍경화를 그려볼 거예요. 바다 풍경인데 어렵지 않아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호는 붓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붓에 물감을 묻혔습니다. 캔버스에 붓을 댔습니다. 물감이 번졌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망친 게 아니야. 수채화는 원래 번지는 거야. 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번지는 것도 수채화의 매력이에요. 계속 그렸습니다.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생각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내 생각, 민수 생각, 상견례 생각. 모두 사라지고 오직 붓과 물감과 캔버스만 남았습니다. 일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자신의 그림을 봤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둘이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수업 후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땠어? 재밌었어? 응. 생각보다 집중하게 되더라. 다른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시작한 거야, 나도. 그림 그리는 동안은 남편 생각이 안 나거든. 은주야, 질문 하나 해도 돼? 뭐든지. 다시 누군가를 만날 생각은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애 말하는 거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생각은 해봤어. 혼자 늙는 게 무섭거든. 근데 남편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어. 나도 똑같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은주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정호야. 우리 자주 만나면 안 될까? 그림 수업 말고도. 응, 좋지. 나도 외로웠거든. 나도. 그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자.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버지, 그리고 지혜 어머니가 정말 죄송하다고 하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돼. 상견례 다시 하자. 이번엔 아빠가 더 잘할게. 전화를 끊고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요즘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도 배우고 친구도 생기고 당신이 말했던 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다음 주 토요일 두 번째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명숙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죄송합니다. 딸 시집 보내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식사 자리가 되었습니다. 웃음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화해의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다시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민수 결혼 일정 잡았어요. 3개월 후에요. 눈물이 흘렀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정호는 매주 수요일 그림 수업에 갔습니다. 은주와는 일주일에 2~3번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정호야, 요즘 많이 달라졌어. 표정? 처음 봤을 때는 정말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웃어. 내 덕분이야. 내가 뭘 했다고. 함께 있어줘서 그게 제일 큰 거야. 정호가 말했습니다. 은주야, 나 물어봐도 돼?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은주가 멈춰 섰습니다. 나 너랑 있으면 편해. 외롭지 않고 웃게 되고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은주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나도 그래. 너랑 있으면 남편 생각이 나지만 슬프지만은 않아. 오히려 따뜻해. 천천히 가자, 정호야. 우리 시간 많잖아. 급할 것 없어. 손을 잡았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손을 잡는 게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민수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정호는 예식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 민수를 봤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다가가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다 컸구나.
민수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가 많이 못해줬는데, 아니에요. 충분했어요.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예요.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부가 입장하고 신랑이 입장했습니다. 정호는 객석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에 은주가 앉았습니다.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이제 신랑 아버지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정호가 일어섰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저는 신랑 박민수의 아버지 박정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제 아내가 민수 엄마가 옆에 없어서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민수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많이 부족했지? 엄마도 일찍 보내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아빠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지혜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사돈 어머니, 그동안 감정적으로 대해서 죄송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지혜야,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민수 엄마, 여보, 우리 아들 잘 컸어요. 하늘에서 축복해 주세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가 달려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호와 은주는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축사 정말 감동적이었어.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서 용기가 났어. 은주가 말했습니다. 정호야, 너 좋아해.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웃기지? 근데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 정호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좋아해. 은주야, 천천히 가자. 급하지 않게. 우리 나이에 뭐가 급해? 은주가 웃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그날 밤 정호는 마지막으로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민수 결혼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당신도 봤죠?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새로운 사람이 생겼어요. 은주라고.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도 좋아할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말했잖아요. 외롭게 살지 말라고. 새로운 사람 만나도 괜찮다고.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을 잊는 건 아니에요. 평생 간직할 거예요. 다만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행복할게요.
그게 당신에게 보답하는 길이니까. 6개월 후 정호는 작은 전시회에 서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였습니다. 그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그 후의 시간들, 바닷가 풍경이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벽 같기도 했습니다. 은주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 그림 정말 좋아. 무슨 의미야? 끝이자 시작이야. 인생의 후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 민수와 지혜가 전시회에 왔습니다. 아버지, 그림 정말 멋있어요. 명숙도 왔습니다. 사돈어른, 저도 다음 달부터 수채화 배우기로 했어요. 잘하셨어요. 같이 배워요. 그렇게 그들은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 정호와 은주는 은주의 작은 서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었어. 은주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정호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정호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살자.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의지하면서. 은주가 놀랐습니다. 정말? 응. 혼자 사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지만 너랑 함께 있는 게 더 좋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그래. 천천히 준비하자. 급하지 않게. 그날 밤 정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퇴직한 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 35년의 직장 생활이 끝나고 아내도 없고 할 일도 없었다. 텅 빈 집에서 나는 매일 울었다. 시간은 가지 않고 외로움만 쌓여갔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림을 배우고 친구를 만나고 사랑을 다시 느끼고 아들의 결혼을 축복했다. 인생의 후반전, 그 후의 시간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일지도 모른다. 오늘도 괜찮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하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렵지 않다. 혼자가 아니니까. 1년 후, 정호와 은주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점 옆에 붙어 있는 북카페입니다. 벽에는 그들의 수채화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민수와 지혜가 아기를 안고 찾아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되신 거 축하해요. 정호가 손주를 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손주예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합니다. 은주가 옆에서 미소 짓습니다. 명숙도 찾아옵니다. 사돈어른, 커피 한 잔 해요. 오늘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사야죠. 모두가 웃습니다. 카페는 따뜻합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정호는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고마워, 여보.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늘에서 햇살이 비춥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인생의 후반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